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짧은 시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사실 보통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매우 매매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굉장한 어떠한 혜자가 있는 기업들. 참고로 고영은 영업이익률이 20%를 유지하고 ROE도 20 언저리를 유지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러나 최근에 조금 하락이 보이는데, 그 하락의 어떤 이유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기업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어제부터 해서 시장에서 대장주들이 조금 잠잠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수 역시도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특히 오늘은 거래량까지 많이 줄고 눈치 보기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다. 그러므로 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든지 뭐 이런 내용들의 방송을 어제 드렸잖아요. 일단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뭐 조정을 보이든 추가로 상승을 하든 간에 일단 내일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월 달에 어떤 방향성에서부터 시장은 조금 새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3월 달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일도 방향성이 좀 애매하려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뉴스가 거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뭐를 얻으면 뭐가 되고 누가 뭐가 하면 손해고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논리보다도 그냥 평화가 더 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논리의 경제적인 어떤 실익을 좀 더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한 어떤 종목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어떤 아이템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뭐가 확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확실히 딱 굳어지고 났을 때 관련한 어떠한 정책들, 어떠한 자료들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을 조금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시장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때 다시 조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뭐 이런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네,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관심 종목이죠. 관심 종목이면서 고영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현대차 쪽이 현대차의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했고 뭐라고 할까요? 매우 좀 놀랬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저희는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진 않아요. 일단은 수급에 의한 상승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길게 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매할 대상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더 길게 봐볼까요? 현대차의 모습인데요. 아주 크게 한번 큰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과정인데, 이것이 돌아 나가려면
저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뭐 좋은 어떤 뉴스들도 나오긴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그냥 추세 매매 정도가 지금은 적당한 것 같아요. 어떤 뭐 적립식 장기 투자 뭐 이런 것은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고용이라는 회사는 한번 이것도 길게 봐볼까요?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거의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갔던 회사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특히 이 회사의 모멘텀은 2010년경쯤인데요. 이때 개발한 어떤 기계가 SPI라는 것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어떤 경쟁자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어떤 알파까지도 이제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보면 와 굉장한 회사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근데 이거를 이제 작게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걸로 해서 보면은 이 회사가 하락하는데 주 요인이었던 게 어제가 나왔던 어떤 그 리포트 관련한 것인데요. 이 리포트에 보면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하향이라는 쉽지 않은 애널리스트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리포트까지 나왔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제 오늘 좀 이렇게 하락이 좀 보이긴 합니다. 하락이 보이긴 하는데 이 리포트의 주 내용이 이 얘네 회사가 오랫동안 현금 캐시카우로서 활용하고 있는 SPI라는 납땜을 검사하는 이런 장비인데요. 요것의 주 고객이 중국인데 특히 이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이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은 이거는 뭐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도 보긴 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오래된 기계 SPI라는 한 10년 정도 되는 이 기계가 현재는 AOI라는 기종으로 변경되고 있는 그 과정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고 있는 해고 이쪽이 사실은 이 회사를 중요하게 떠받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MOI라고도 있거든요. 이 회사에는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요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에서 얘기했던 게 모바일용 수요가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하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곳에 거래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아주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나눠져 있다는 거가 인데 요 안에서 요 하나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는 갈아타고 있는 그 장비가 부진하다랄 거라는 내용으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MOI 매출이 이제 나올 건데 이 MOI라는 것은 설명드리겠지만 이거죠. SPI 이 검사 장비가 AOI로 변경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한 것보다 MOI 시장이 어떠한 그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올해는 매출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SPI의 장비를 사용하는 주 고객이 중국인데 얘네들의 스마트 업체들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내용이 좀 중요하게 보냐면 특히 요 MOI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뭐냐면 MOI라는 것은 설명하자면 일본의 어떤 그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회사가 있는데요. 화낙이라고. 이 메탈 케이스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나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고영이 요 MOI라는 것을 통해서 이 메탈 케이스에 뭐 흠집이나 3D로 흠집이나 얼룩이나 뭐 패인 곳, 높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착 스캔 뜨듯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말하죠. CNC 그죠? CNC 밀링 작업 그죠? CNC 그 절삭하는 거 이쪽에 모든 검사 대상 그 제품을 쓰는 것은 모든 검사장 그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검사 대상.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그 육안으로 이런 불량 여부를 많이 확인했었는데 고영의 장비는 그냥 스캔하듯이 쓱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제 자동화를 시키는 것이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보다 그 예전 거인 SPI 역시도 10년 전에 나온 것인데 아직도 경쟁자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특히 이 MOI를 활용하면 굉장한 어떤 품질 보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제품 생산의 어떤 수율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재료비 절감 이런 것에도 굉장한 어떤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장비가 현재는 그 휴대폰의 어떤 금속 케이스나 검사 장비를 의 어떤 불량에 관련된 곳을 확인하는 쪽으로 이제 주로 쓰였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자동차 전장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의 어떤 제어장치 불량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독점으로 5년 동안 계약이 잡혀 있고, 그래서 이쪽이 중요한 것이고, 이 리포트에서 말하는 SPI보다는 AOI가 훨씬 중요하고, 이것보다도 얘가 훨씬 중요한 건데, 요것은 너무 긍정적이고, 얘는 그렇게 비중이긴 하겠지만,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볼 때는 요것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 시장이 새롭게 이제 나가는 이 자동차 전장 시장이 이 고영이라는 회사의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하거든요. 왜냐면 EV용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도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을 한번 좀 볼까요? 실적을 좀 보면 이 회사는 연간으로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매출이 단 한 번도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층 점프하는 시기.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매우 좋아지는 구간이 돼요.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올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현금 흐름이 매우 좋아지는 이 구간. 그리고 이 회사는 추가로 무언가를 투자하거나 그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감가상각비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 회사는 연구개발 기업이라서 유형자산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무차입 경영을 하는 회사이고, 그래서 이 회사를 예전에는 한 7, 8년 전쯤에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이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올 1분기부터 이제 뇌수술 로봇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 회사가 우리 그 한국에서 유일하게 로봇 관련한 그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저는 일단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인정할 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회사를 그렇다고 지금 볼린저 밴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볼린저 밴드는 120을 중심값으로 한 볼린저 밴드인데요. 보통 이 120을 볼린저 밴드로 쓸 때는 그냥 추세를 볼 때 많이 씁니다. 추세.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 볼린저 이렇게 120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이 중심선과 상단선과 하한선이 꽤 명쾌하게 좀 나오거든요. 보통 상승하는 애들은 이 중심선을 잘 깨지 않아요. 과거 삼성전자를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상승하는 애들은 요거를 건드지 않고 이 추세를 계속 살려서 가다가 이 중심값을 에서 어떠한 노이즈가 나올 때 추세가 좀 달라지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고영을 다시 한번 보면 이 회사도 이 중심선을 잘 타고 오다가 여기서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사실 빠졌는데, 이것은 뭐라 할까요? 그 4분기 실적, 2018년도 4분기 실적이 중국의 어떤 수요 부진이라는 내용으로 이미 선반영되었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매출이 뭐라고 할까요? 이연된 것이 많고, 그래서 올해 1분기 다시 계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낮은 가격 구간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도 다만 이러한 어떤 스토리가 100% 맞을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중앙선이 이렇게 만약에 모인다면 이 하단에서 공략해서 뭐 중심선에서 뭐 조금 나눠서 팔고 고점에서 나눠서 팔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것이 볼린저 밴드로만 보면 다시 밑으로 빠진다면 이 하단까지 올 때까지는 매매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중심선을 다시 재돌파하면 여기서부터 이 상단선까지를 어떤 볼린저 밴드 이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때 매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을 돌파한다면 일정 부분은 들고 가보는 경우도 괜찮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걸 내려올 때 뭐 매도한다든지 이런 것.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이 회사를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해서 제 개인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흐릿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봐볼게요. 하락했을 때의 어떤 패턴들을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이렇게 축 오다가 보통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상승으로 갈 때 이 중심값 언저리에서 이런 변동성들이 꽤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를 다시 봐보면,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모아진다라고 한다면, 대충 그랬지만 이 안에서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명쾌하게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심선을 아주 강하게 돌파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이 하한선까지 하단까지
기다린다든지.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다시 접어들면 나중에는 이 중심선에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 매도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를 매우 좋아하는 회사이고 장기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회사, 흔하지 않는 회사이고 적립식 하기에도 좋은 회사,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금 당황스러운 리포트에 좀 놀래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